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무릎을 꿇고 두 팔꿈치를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불교의 예법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양 무릎과 양 팔꿈치, 머리, 이 신체의 5부위를 땅에 닿게 하는 절입니다. 인간이 대지와 만나는 작업이며 수행이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땅에 자신의 몸을 직접 닿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대지와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뿌리인 대지로 되돌아가 우리가 대자연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흙이며 생명의 일부임을 기억하기 위해 대지와 만나보는 것입니다. 오체투지는 아니더라도 맨발로 땅을 밟으며 대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대전에 있습니다. 바로 개족산 황토길입니다. 가끔 주말에 개족산에 가서 대지를 맨발로 밟아보시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샵 2309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는 논산 도남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보존 사업과 관련해 황명선 논산시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논산 도남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실시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진다는 느낌을 요즘 제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름 날씨를 보이기에는 아직 이른 5월이지만 어제 당진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까지 계속되다 모레 비가 내리며 주춤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1순위 후보지로 천안시가 선정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천안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한민국 축구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입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전역의 A형 간염이 계속 확산해 비상입니다. 특히 충청권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 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1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대전시는 재난안전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시는 최근 홍역 확산으로 그야말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감염병 대처를 위해서도 공공의료기관인 대전의료원 건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14일 2군 법정 감염병인 수두 의심 환자 7명이 발생해 훈련소 내부 격리병실에서 격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재정전략과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청와대 제2집무실 이전에 앞서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천안시 동남구 옹벽 공사 현장에서 배수작업 중 옹벽이 무너져 공사장 근로자 구모 씨가 흙더미에 매몰돼 끝내 숨졌습니다. 또 지난달 근로자 질식사고가 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작업 전 가스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이 법규 위반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한 남성이 11살 여자아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돼 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에 선정돼 관련 창작 창업 공간이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장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먼저 반가운 소식인데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1순위 후보지로
천안시가 선정이 됐죠. 네, 대한축구협회는 2024년부터 사용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1순위 후보지로 어제 천안시를 선정했습니다. 2순위는 상주시, 3순위는 경주시로 결정됐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인 1순위 선정 소식에 구본영 천안시장은 바로 축구종합센터 건립준비단을 구성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필요 부지의 80%에 대해 매입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1년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박 기자, 그동안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해서 천안시는 물론 충청남도도 적극 노력을 해왔는데 이 축구 종합센터라는 게 어떤 거죠? 네, 축구 종합센터는 관중 1000명을 수용하는 소형 스타디움과 12면의 천연 인조단지 구장, 또 풋살장 등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돼 이 대표팀 훈련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또 심판 교육 등을 소화하게 됩니다. 네. 총 사업비 1,500억 원인데요. 이 국비 200억 원과 도비 400억 원, 또 시비 400억 원 이렇게 또 축구협회 예산 이렇게 충당됩니다. 천안시와 축구협회는 후보지 발표 이후 최장 60일 안에 축구 종합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순위 후보지로 협상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충남도와 천안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한민국 축구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축구 종합센터, 축구의 요람이 되는 거군요. 네. 예, 천안이 축구 특별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전역의 A형 간염이 계속 확산해서 비상입니다. 박 기자, 특히 네. 이 충청권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 비율이 17개 시도 중 1위에서 4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데 네. 가장 심각한 대전시는 재난안전문자까지 발송해서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있죠. 네. 올 들어 발생한 A형 간염 누적 환자 수는 15일 기준으로 대전이 764명, 네. 세종이 118명, 또 충남이 384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 비율은 대전이 50.1명, 세종이 39.7명, 또 충남은 18.1명으로 전국 평균인 9.1명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이 1위와 2위, 4위를 기록 중입니다. 네. 특히 대전은 월별 신규 환자 수가 지난 1월 64명에서 지난달에는 227명으로 늘고 또 이달에도 벌써 94명이 발생을 해서 압도적입니다. 이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대전시는 최근 2차례나 재난안전문자로 시민에게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첫 문자 발송 뒤 9일 만에 예방접종자가 7,000명을 넘어서서 지난 넉 달 동안 예방접종을 한 수인 6,300여 명보다 많았습니다. 네. 환자 가족 등 접촉자 570명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현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충청권의 A형 간염이 특히 확산되는 원인, 그게 뭔지 아직 밝혀지진 않은 거죠. 네, 대전시는 아직 뚜렷한 확산 원인은 못 찾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 접종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 발병 증가세도 좀 꺾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보건당국은 특히 A형 간염 위험군인 20대에서 40대 이런 성인들의 조기 예방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1차 접종만으로도 항체가 95% 이상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방문을 해서 접종을 받는 게 최선책이라고 합니다. 또 A형 간염은 오염된 물과 음식물로 전파되는 만큼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고 또 날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한편 술잔 같은 걸 좀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 감염병은 정부와 지자체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위생 관리와 백신 접종이겠죠. 자, 그런데 이 대전의 경우 최근 홍역 확산으로 그야말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 네. 또 이 A형 간염까지 확산하면서 신속한 감염병 대처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대전의료원 건립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27명이 감염되고 이 12명이 숨져서 서울 다음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지방의료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 감염자를 조기 선별해서 치료했지만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최근 민간 아동병원에서 촉발된 홍역 집단 발병 때도 초기 대응 실패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 지방의료원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이 대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병상 수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고요. 응급의료 가능 병원도 부족해서 의료 적시성이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네. 이 대전이 유독 감염병에 취약한 데는 이런 구조적인 원인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대전의료원이 추진 중인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이 대전 동구에 들어설 대전의료원은 평소에는 300병상 정도 규모의 종합병원이지만 이 감염병이 발생하면 예방대책 수립부터 역학조사반 구성, 또 이 격리병동 운영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 정부가 예타 제도를 손질하면서 균형 발전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이 광역시의 경우 예타 문턱이 낮아졌는데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 여부는 오는 7월쯤 발표될 예정으로 이 반복되는 감염병 공포를 종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대전의료원 꼭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요소인 만큼 꼭 들어서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한 남성이 11살 여자아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예, 박 기자, 이 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돼서 지금 시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네, 이 사고가 일어난 건 엊그제 저녁 7시쯤 대전시 둔산동이었는데요. 이 자전거 도로와 겸용인 인도에서 이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이 여자아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큰 충격에 쓰러진 아이는 엄마의 부축을 받고서 겨우 일어섰는데 이 사고를 낸 이 남성은 아이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보호자와 승강이를 벌이다 잠시 뒤 킥보드를 타고 사고 현장을 급히 벗어났습니다. 네. 휠체어에 타고 있던 아이 아버지와 또 지켜보던 시민들까지 남성을 쫓았지만 결국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도로로 다니도록 규정이 돼 있죠. 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처럼 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사고를 낸 남성은 그냥 자전거 도로로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네. 이 사람을 치고 달아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전동 킥보드에 부딪힌 아이는 이 뇌진탕 증세를 보여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피해 가족들이 해당 남성을 찾아달라며 인터넷 카페에 올린 영상이 여러 사이트에 공유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한편 이 주변 CCTV를 분석해서 이 남성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인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인도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입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박장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서구가 오늘부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횡단보도와 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황색 복선,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이며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이틀 안에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5.18 민중항쟁 제39주년 대전 충청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대전시민 촛불대회가 오늘 저녁 7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 5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된 서울 광화문 1번가에 이어 지방거주 국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만든 열린 소통 포럼장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도 문을 엽니다. 열린 소통 포럼장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며 토론회가 없는 시간에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지역별로 26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도남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도남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9개 서원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논산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도남서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각종 교육과 문화, 관광 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는 논산 도남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보존 사업과 관련해 황명선 논산시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논산 도남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실시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도 샵 2309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석준 앵커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죠? 예. 네. 이 논산 도남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9개 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는데 먼저 이 도남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우리 도남서원을 포함한 한국서원이 이번 이코모스 네. 국기기념물 유적 협의회 등재 권고를 이끌어내기까지 성원해 주신 우리 충청권의 우리 많은 분들 그리고 문화재청을 비롯한 9개 서원의 관계자분들 누구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국서원의 등재를 위해서 9개 서원과 관련해서 함께한 그 지방정부가 한국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었습니다. 네. 2018년도 1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한 9월에 이코모스 현지 실사를 거쳤고 지난 5월 14일에 9개 서원의 등재를 권유하는 이코모스의 권고문이 문화재청을 통해 접수되었는데요. 네.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월 6일 총회에서 우리 나라 14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실시됩니다. 예. 7월 6일이면 2달이 채 안 남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도남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은 지난 2016년 1차 등재 신청 당시에는 반려가 됐었어요. 네. 예, 그래서 다시 2018년 1월에 등재 신청을 해서 이번에 권고를 받은 건데, 네. 예, 그동안 과정 중에서 뭐 어려웠던 점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십니까? 네네. 우리 한국의 서원, 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예.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배용 이사장님께서 국가브랜드위원장을 맡고 계실 때였었어요. 네.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서원을 세계인의 문화재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었습니다. 네. 이배용 위원장님하고는 제가 이제 참여정부 때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같이 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인연이 있어서 네. 이배용 위원장님을 여러 차례 서울에 방문했고 뵙고 또 우리 논산의 도남서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접 현지 우리 도남서원도 보시고 네. 이런 오랫동안 인연과 그리고 이 인내 보편적 가치가 우리 한국서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도남서원까지 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그 가운데서 보존 가치가 있는 9개 서원과 관련 지방 정부들이 함께 협조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왔고요. 네. 이제 2012년도에 일종의 예비 목록인 잠정 목록에 한국서원 이름을 올렸고 15년도 1차로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었습니다. 네. 당시 이코모스의 현지 실사와 전문가 패널 회의 등을 거치면서 한국서원의 가진 독창성과 9개 선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서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반려가 되었는데요. 네. 한번 올려서 반려가 돼가지고 반려가 아니라 기회를 박탈당하면 네. 떨어지면 이게 상당수 기간 동안 기회를 등재 신청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등재 신청을 자진 초대했고요. 그리고 이코모스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완해서 2018년도 이를 재신청해서 이번에 드디어 이코모스의 등재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자진 철회한 게 아주 잘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철회를 안 했으면 왜 등재 신청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매뉴얼들이 유네스코 위원회에 그렇게 매뉴얼들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논산 도남서원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서원인지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도남서원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본래 서원은 선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한 일종의 사립학교였었는데요. 예.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주관한 핵심 사상으로 이학이 강조되었죠. 도남서원은 조선의 이학을 집대성한 사계, 김장생 선생님을 추모하기에 예. 생전에 그분들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양성당을 중심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도남서원이 후대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조선 이학의 본산이라는 점과 예. 사계 선생 이외에 도남서원에서 배출한 다수의 인재들, 사계, 김장 선생님의 후에 김독재, 김독재, 그리고 송시열, 송준길, 예. 또 윤선거, 윤병 선생 1위까지, 기호유학의 본산이 바로 충청권 논산이었죠. 예. 그래서 도남서원 자체가 조선 후기 성리학의 주도를 이룬 전체 기호유학의 그 위상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등재 권고된 배경, 또 그 역사적 가치는 또 무엇라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서원은 조선사회 전반에 널리 보편화된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였죠. 예. 성리학의 가장 큰 핵심은 이해학입니다. 바로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갖고 그 현장에서 교육과 학습, 그리고 나라를 이끌고자 했던 실천, 이런 사람 중심의 가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인문학의 중심, 예. 결국 인권과 민주주의, 예. 이게 세계사적의 보편적 가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유는. 예.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도남서원을 포함해서 9개 서원이 건축적으로 정형성을 갖추었다. 예.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권고된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논산시에는 아주 좋은 소식인데 앞으로 이 도남서원과 관련한 계승 사업들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도남서원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7월 6일 전 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네. 지금도 기쁩니다만은 네. 그 서원의 가치는 결국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그 학습의 전당으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분들이 찾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는 한국서원의 공동 연구와 공동 학술 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서원의 우수함과 또 역사적 가치를 예.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요. 또 이와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과 연수, 그리고 인문학적 프로그램을 예. 더욱더 만들어 갈 것이고요. 현재도 저희는 도남서원에서 옛날 과거 시험을 재현한 향실을 지금 9회째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예. 또 초중고등학교, 인성학교, 그리고 도남서원의 힐링 캠프 등 지금 다양하게 연간 한 130회 정도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 유교문화원 건립. 이게 네.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 유교문화원 건립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업비는 한 280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충청남도와 우리 논산시가 함께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이 충청 유교문화원은 기후유학과 관련한 연구와 자료 수집, 교육 사업 등을 통해서 향후 충청 유교문화원 종합계획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부지 선정은 지금 현재 종합당 근처로 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돼서 5월 초에 저희가 충청 유교문화원 공사 착공을 하게 되고, 네. 2021년 봄에 개관해서 우리 국민 모든 분들과 또 우리 도남서원과 논산을 찾는
세계 많은 분들을 충청 유교원으로 모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 발표 이후로 도남서원에 대한 그 지역민들 또 전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도남서원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무척 오늘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저희 시민분들 그리고 우리 서원의 김성희 장애님과 또 저희 지역의 유림 그리고 문화재청 청장님과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배용 위원장님, 과거 전 국가브랜드위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열정과 진정성 그리고 우리 문화재와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학자분들의 정말 진정성 있는 그 열정의 결과라고 봐집니다. 우리 한국 도남서원을 포함해서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거로 확실시 되는데요. 앞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라는 것은 세계사적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권과 민주주의일 텐데요. 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토론했던 인문학적 그런 우리 도남서원을 더욱더 가꾸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또 자랑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함께 사람 중심의 그런 도시, 그런 인문학적 도시로서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는 논산 도남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보존 사업과 관련해 황명선 논산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